지금 보시면 굉장히 막 모든 그래프나 모든 지표를 보면 불장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알트 불장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진짜 오늘 사가지고 한 10%, 20%, 100%씩 올라가는 알트 불장이 안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M2 통화량이라고 하는 전세계 진짜 통화량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제 파월이 한마디 더 했죠. 양적 긴축 그만한다. 이제 돈 풀어줄게. 이제 금리 인하 해줄게. 시장에서 이제 돈 풀어가지고 이제 금리 인하 좀 본격적으로 밀어줄게. 그리고 거래소에서 USDT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안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10월 15일 오전 11시 54분 지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랑 알아볼 내용은 비트코인 흐름 그리고 알트 불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알트 불장에 대해서 알트 불장이 안 올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사실 지난주 마지막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마이너스가 좀 있었는데 한 며칠 지나고 나니까 사실 플러스로 바뀐 종목들도 있고 시장의 반등들이 굉장히 빠르게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일 전에 마이너스 20% 내려갔을 때도 사실은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더 하락이 좀 더 깊었던 것 뿐이지 알트 불장이 안 올 거라는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굉장히 마이너스도 좀 커졌고 어쨌든 그래서 좀 많이 짜증나 있는 상황이겠죠. 근데 이제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알트 불장 그리고 현재 코인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바로 시작 한번 해보면, 일단 어제 이제 파월이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를 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파월이 10월에 금리 인하를 할게요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양적 긴축이 종료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양적 긴축 같은 경우는 이제 양적 긴축은 이 안에 금리 인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풀어들였던 돈을 이제 국가 차원에서 계속해서 매입을 하면서 이제 시장에 돈을 걷어들이는 행위를 이제 양적 긴축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양적 완화 같은 경우는 걷어들였던 돈을 다시 한번 이제 시장에 풀면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양적 완화 안에 있는 경제 용어예요.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사실 이제 파월이 이제 10월 달에 그 양적 긴축이 곧 종료가 됐고 자산 축소가 마무리 단계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제 시장이 좀 빠르게 반등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비트코인을 좀 보시면 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그 파월 연설 이후에 사실은 4시간 봉에서 망치형 캔들을 만들면서 주가가 강하게 반등을 해줬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둘 다, 그리고 알트코인들이 좀 미중무역 전쟁에 대한 그런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좀 전체적으로 코인들이 반등에 성공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런 거를 보면 실제로 이제 이게 긴축 시장에서 돈을 걷어들이는 그래프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 지금 고점에서부터 거의 2022년부터 시작해서 3년가량, 지금 2025년이기 때문에 3년가량 돈을 걷어들이는 행위가 이제 슬슬 끝난다는 얘기를 어쨌든 어제 파월이 좀 얘기를 해줬고, 그러면서 이제 얘는 이제 돈을 걷어들이는, 그러면서 이제 국가에 돈을 쌓아놓는 그래프인 거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계속 보는 M2 통화량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M2 통화량은 시장에서 돈이 시장에서 그러니까 실탄들이 많아지는 그래프예요. 근데 이제 뭔가 안 맞죠. 왜냐면 시장에서 돈을 걷어들이는, 그러니까 양적 긴축을 하는 이런 그래프들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그러면 시장에 돈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M2 통화량은 늘어나지? 근데 왜 알트 불장은 온다는 거지? 라는 좀 이런 경제 용어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돈을 걷어들이는 행위는 그 시장에서 돈을 걷어들여서 누가 갖고 있나요? 국가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이 이제 달러를 걷어들이는 행위니까. 그러면 미국은 이 달러를 걷어들이는 주체, 그러니까 현금을 걷어들이는 주체는 이거를 가지고 신용 대출을 해줍니다,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또 조금씩 돈을 풀어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국가가 예를 들어 담보를 100만 원을 걷어들였지만 100만 원을 가지고 200만 원치 신용 대출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돈을 담보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돈을 바탕으로, 그러면 돈은 100만 원 걷어들였지만 돈은 2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이 신용대출이나 여러 가지 이런 대출이나 정책을 통해 가지고 돈을 푸는 겁니다. 근데 그런 행위가 이제 M2 통화량은 직접적인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신용대출 모든 걸 다 포함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M2 통화량이 증가하는데 왜 긴축이 돼서 주가가 이 시장에 돈이 줄어드는데 왜 M2 통화량은 늘어나냐, 뭔가 왜 반대로 가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너무 왜 이렇게 반대로 가지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둘이 돈의 성질이 조금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그림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불장,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투자시장의 불장이 오는 조건은
양적 긴축을 종료를 하고 양적 완화로 넘어가면서 유동성 자산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사실은 엄청난 그 유동성 랠리 폭등이 옵니다. M2 통화량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M2 통화량을 왜 뭐 100% 그렇게 좋아하는 그래프는 아니냐면, M2 통화량 같은 경우는 사실 직접적으로 그 투자 시장, 그러니까 코인과 주식에 돈이 들어오는 그래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M2 통화량이 부동산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쓰는 돈이나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생활비나 그런 것들의 모든 거를 가지고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M2 통화량, 왜 여러분들 52주선이 비트코인이랑 뭐 비슷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M2 통화량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이나 유동성 자산 시장에 반영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M2 통화량이 올라간다 한들 바로 비트코인 시장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주식 시장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M2 통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봐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양적 긴축을 이제 종료를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양적 완화로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이다. 그러면 비트코인, 이 그래프가, 주가가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양적 완화가 되면, 양적 완화 안에 금리 인하가 있다고 했잖아요. 분명한 건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이제 WALCL 이 그래프가,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요런 흐름은 분명히 금리 인하에 대한 선행되는 그래프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 반등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얘 나라가 가지고 이제 걷어들였던 돈을 다시 풀면서 금리 인하까지 유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금리 인하, 그러니까 나라가 가지고 있던 돈을 푸는 행위 안에 이제 금리 인하가 무조건 필연적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서 빠르게 반등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시중에 풀려있던 돈들도 더 많이 폭증세를 보여줄 거고, 그럼 이게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코인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USDT 거래소에 그 자금들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거래소의 자금도 폭등을 한 상태입니다. 자, 예전에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들이 언제 있었냐? 2023년, 2022년 이 천장에서 있잖아요. 천장에서 그 더 이상 이제 양적 완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금리 인하를 멈추고, 이제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부터 2020년, 21년도, 22년부터 갑자기 고점에서부터 금리를 인상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세계 자산시장이 되게 폭락을 한 모습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건 이제 FOMC 요거랑 비교를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때가 요때예요. 2021년도 2022년부터 갑자기 금리를 인상을 시켜요. 그러다가 금리를 천장을 만든 요 5% 그리고 이제 5.5% 이 구간에서 뭐가 있었냐면, 이제 양적 긴축을 그만하겠다,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겠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여기 파월이 얘기를 하면서 FOMC 금리 인하 기대감들이 있었습니다. 2023년 3월달에. 그러면서 그때가 언제냐면 이때예요. 이 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제가 말했잖아요, 선행되는 그래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 금리 인상을 마무리하고 금리 인하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얘가 이제 한번 했었어요, 시장에서. 그러면서 이제 유동성 자금들이 또 M2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 또한 2023년 요렇게 크게 좀 상승을 또 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 얘 M2 통화량이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었냐면, 코인 시장이나 자산 시장이 한번 좀 올랐었어요, 전체적으로. 그때가 언제냐면 이 비트코인이 요때예요, 요때. 2023년 이때입니다, 이때. 그러면서 얘가 더 이상 하락, 요 2만 달러, 15,000달러 이 부분에서 얘가 3만 달러, 4만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금리 인하나 여러가지 이제 뭐 트럼프 트레이드나 여러가지 이슈로 좀 계속해서 고점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를, 이제 양적 긴축을 끝내서 그게 이런 투자자산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신호탄인 겁니다. M2 통화량이 늘어났다, 그리고 뭔가 여기서 이제 거래소의 잔액이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위험자산에 투자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통화량이 많아지고 진짜 시장이 안 좋아지면은 주식을 뭐하러 사요? 비트코인을 뭐하러 사요? 금을 사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 금값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값이 진짜 천장을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직은 통화량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유동성 자금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은 100% 맞고, 근데 그게 아직까지 그 리스크 있는 리스크 시장에 들어오기까지는 아직은 뭔가가 부족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트리거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막 모든 그래프나 모든 지표를 보면
불장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알트 불장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진짜 오늘 사가지고 한 10%, 20%, 100%씩 올라가는 알트 불장이 안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M2 통화량이라고 하는 전 세계 진짜 통화량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제 파월이 한마디 더 했죠. 양적 긴축 그만한다. 이제 돈 풀어줄게. 이제 금리나 해줄게. 시장에서 이제 돈 풀어가지고 이제 금리나 좀 본격적으로 밀어줄게. 그리고 거래소에서 USDT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안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이때부터는 이제 거시경제에 대한 얘기고, 이제부터는 이제 차트를 봐야겠죠. 비트코인 차트, 도미넌스 차트만 보면 돼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외에 거시경제적 매크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안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데 왜 못 가냐? 그럼 당연한 그 미중 무역 전쟁 갑자기 이슈가 터져가지고 못 간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 고레버리지들을 청산을 시켰잖아요. 어떠한 이제 그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트리거로 고레버리지들의 매수 물량, 롱 물량들을 싹 청산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고점 구간에서 이렇게 확장형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지금 현재 상승 3파동, 그러니까 엘리어트 파동, 상승 파동을 봤을 때 지금 상승 파동을 봤을 때 상승 2.38이 자리, 그러니까 150K 자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135K를 보는 거지만 135에서 150K까지는 상승할 수가 있는 지금 상승 3파의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여기서 상승 1, 2, 3이 진행되고 있는 자리고, 그러면서 이 3 안에서도 지금 보시면 1, 2, 3, 4, 5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현재 4에서 5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상승 3파동의 고점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눌림목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실 10월 이제 중순 정도, 이제 9월 중순 정도로 해가지고 알트 불장이 좀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여러가지 차트로 봤을 때, 물론 이제 분석을 드리고 비트코인이 급등을 안 한 거 아니고 알트코인이 안 오른 건 아닙니다. 근데 원하는 알트 불장들이 안 왔을 뿐이에요. 근데 그 원하는 알트 불장들을 만들기 위한 현재 모든 준비는 끝났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건, 항상 모든 알트 불장은 비트코인이 정점일 때 발생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정점이라는 거는 어쨌든 241평과 이 비트코인이 이격도가 발생하고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진짜 신고가를 계속 가면서 고점에서부터 이런 횡보를 하면서 세력들이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는 구간에 알트 불장을 동반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올라간다고 해서 알트 불장이 오는 거 아니고, 비트코인이 떨어진다 그래서 알트 불장이 오는 게 아닌, 비트코인은 전고점을 돌파해서 횡보를 하는 구간에 도미넌스가 급락을 해주면서 알트 불장은 동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든 매크로적인 관점은 비트코인이 불장이 올 수 있다고 말씀을,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그런 리스크 있는 시장에 돈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현재 고점의 구간에서 이런 박스권을 그리면서 고점의 상승 확장형 패턴을 보여주면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세력들이, 마켓 메이커들이 개미들한테 비트코인을 떠넘기려는 이런 이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시장이고, 여기서 떠넘기는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한번 급등이 나오면 이게 불트랩처럼 상승 한번 해주고 밑으로 급락하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얘기하는 번지대 모양이겠죠. 그런 구간에서 알트코인 불장이 올 수 있는데, 그러려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시간 봉에서 나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요 추세선을 이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4시간 봉상에서 242평이 58.6%의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8.6%만 이탈을 해준다고 하면 이거는 다시 한번 전저점까지 내려가면서 도미넌스가 내려갈 수 있는 지지 라인은, 지금 현재 도미넌스가 일봉상에서 242평 자리를 이탈을 하고 있는, 그리고 저항을 맞고 밑으로 밀리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큰 그림으로 봤을 땐 WXY가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전저점을 한번 이탈하는 54%까지 내려갈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고점에서 62%부터 54%까지 내려가는, 거의 도미넌스가 10% 이상 하락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54% 내려가면 54%에서 끝나지 않겠죠. 아래꼬리 포함해서 한 51%나 50%까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발생하게 되면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 알트 불장 충분히 올 수 있는 조건이고, 물론 지금 알트 불장 온다 그래서 또 레버리지 높여가지고 알트코인을 사시면 안 되고 그냥 현물로만 매매하세요. 그게 레버리지 포함해서 매매를 하게 되면 욕심이 들어가고 청산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분석 내용은 전부 다 끝났고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조금 기다리는 거,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어느 정도 차트 돌려줄 때 이제 마지막 매수 한번 해서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좀 기다려 보는 거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현재 이제 뭐 선물로 뭐 단타 쳐서 하는 거는 뭐 선물 단타 같은 경우는 꾸준히 하되, 현물 같은 경우는 단타보다는 이제는 단타는 사실 주말에 사가지고 어제나 월요일날 매도하는 게 좀 좋았고, 이제는 뭐 내려와서 이렇게 횡보 나오는 요 구간에서 매수해서 길게 먹는 요런 타점을, 요런 파동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